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함수. 저번에 메인 함수 살짝 이제 봤는데, 이제 함수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기능, 혹은 차량을 이제 멈추는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별 동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지정해두면 매번 그 함수만 호출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드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코드를 쭉 적고 나서 함수로 나중에 최적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애초부터 좀 계획적으로 들어간다면 함수로 별도로 아예 먼저 만들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형태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 그림 그린 게 남아있나요? 오케이. 자, 함수의 형태는 지금 보시면 함수는 계산하는 이제 계산이라든가 수행하는 수행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함수를 보시면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뭔가 값을 넣을 수 있게 위에서부터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값을 넣게 되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 결과를 도출해내는 식으로 함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도출되는 식이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이제 뭐 형태입니다. 그러면 함수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쪽을 막아버린다든가 나가는 게 없다든가 둘 다 없다든가 하는 식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덧셈 아까 지금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를 제가 수식으로 수식 코딩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제가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앞쪽에는 내가 돌려줄 반환값을 이제 반환값의 자료형을 적게 되는데요. 자,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 제가 void라고 했죠. 이건 자료형이라기보다는 이제 void형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void는 아무것도 없다, 돌려주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앞쪽에 int라고 했으면 돌려주는 값이 이제 int형 자료형이 되겠죠. 그 다음 썸이라는 거는 함수 이름이 되고요. 그 안에는 혹시 받을 수 있는 값,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에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수가 없어도 되고요. 아니면 개수를 여러 개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int a와 int b, 그럼 매개 변수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생성했고요. 여기 있는 a랑 b는 값을 이제 넣어주는 역할도 하거니와 실제로 이제 sum이라는 함수 내에서 a랑 b라는 변수의 역할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sum 함수 안에 실제로 a랑 b를 값을 적어서 결과값을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럼 함수 내에서 제가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럼 이 result 안에 a와 b를 더한 식을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um 내에서 계산만 됐기 때문에 result는 나중에 권한 설명에서 배우겠지만 result는 요 변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야 되게 되면 메인 쪽 가면 result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반환값을 내보내기 함수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쓰게 됩니다. 자, return이라는 예약어 다음에 우리가 돌려줄 값을 적게 되는데요. 제가 result라는 함수 내에 적었기 때문에 result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인 함수 내에서 자, 첫 번째 실행된 메인 함수 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sum에서 숫자는 3과 5를 대입을 할 거고요. 실제로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요 내에서 받을 수 있는 int 순식이 좀 이렇게 적긴 되거든요. int 위에 있는 result랑 똑같은 이름을 적어도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int a라고 변수를 임시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a 안에 sum이라고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 print 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값에 쓰는 3과 5가 연산된 결과값이 5가 a에 반환돼서 들어갈 거고요. printf에서는 a 값을 출력해주는 식으로 도출해 볼게요. 결과가 8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값 8 나온 거 확인되셨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자 한 거는 기본형인 함수
먼저 이제 반환값이 먼저 들어가고 반환값의 자료형이 먼저 들어가고 함수명 그 다음에 요 a랑 b는 매개 변수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괄호 안에 있는 복합선술문은 이 부분은 실행문이고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리설트를 반환하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형태부터 알아봤고요. 이 함수 형태는 좀 다양한 부분이 좀 존재를 합니다. 함수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냐면요. 반환값이 일단 void 라는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반환값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드로 하셨을 때는 이 부분이 리턴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리턴이 없게 반환이 안 되게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워주고 뭐 int 반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AB는 사용 못하고요. 리턴문으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void 하고 이제 들어가는 매개 변수도 없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보통 단순한 기능을 하는 출력물이라든가 단순한 요 함수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하는 거죠. 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첫 번째 형태는 자, 가장 기본적인 반환값이 있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값이 있고요. 두 번째 형태는 반환값이 없고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형태. 그 다음에 반환값은 존재하지만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 혹은 둘 다 없는 형태. 이렇게 총 네 가지로 형태들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함수 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는 그 메인 함수 바깥에 선언한 게 바깥에 선언한 게 일반적이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만들었던 sum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함수 호출법을 요 아랫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조금 바꿔볼까요? void에서 call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call을 해서 자, 여러분 또 제가 작성을 하고 나서 지금 바로 적지 마시고 작성은 다 하고 나서 한번 딱 보시고 이제 컴퓨터 화면을 멈추고 한번 작성을 하시고 나서 또 따라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수식으로 제가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반환값이 void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프린트가 수행되는지 볼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호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메인 함수 바깥에 즉 이제 상단에다가 call이라는 이제 void형 리턴 값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 이걸 뭐 어떻게 호출하느냐? 자, 일단 함수명을 작성을 합니다. 함수명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 개수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A라는 인트형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B라는 인트형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숫자로 3, 5를 대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 5를 대입할 건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비워두면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이 비워둔 상태로 지금 빨간색 줄이 나왔잖아요. 제가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 매개 변수라고 했는데 인수라는 또 낯선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인수가 너무 적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원래대로 고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은 이 call이라는 함수 내에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철자는 이렇고요. 매개 변수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그 매개 변수에 맞춰가지고 3이랑 5랑 대입한 이 3과 5라는 숫자 있죠. 대입된 숫자는 얘는 인수라고 합니다. 방금 같은 경고가 어떤 경고가 떴냐면 제가 그 매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거기 맞춰서 인수도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만 넣었을 때 인수가 적습니다 라고 뜨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콤마만 적는 것도 안 된다.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적으실 때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수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리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드형 자료형에 리턴을 적지 않는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자, 보이드형 자료형은 돌려줄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을 적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좀 상세하게 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출력문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 f 이 형식 그대로 갈게요. 자, 이거 제가 이 화폐 원 표시는 우리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는 화폐 원 이제 백슬래시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원 표시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백슬래시, 역슬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역슬래시 n을 적게 되면 줄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리턴. 근데 리턴을 적는데 지금 여기서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반환값이 적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한번 그 테스트 해볼게요. 위에다가 그러면 임시적으로 제가 이름을 A라는 변수 하나, 이제 A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A 그대로 있으니까 A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반환값이 없는데 리턴이 지금 만나게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빌드는 에러가 나지 않네요. 빌드는 에러가 나지 않지만 이 A라는 리턴은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리턴 의미가 없죠. 사실상 여기서 제가 프린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t 그 다음에 콜 매개 변수가 2개 받았으니까 3과 5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거 리턴 값이 없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빨간 줄 떴을까? 다시 실행해 볼게요. 빌드 오류가 발생하죠. 한번 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경고물이 떴습니다. 자, 오류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반환하는 게 없어요. 반환이 없는데 리턴으로 지금 값을 반환하려고 하죠. 위에 상단에 보면 A 값을 반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리턴을 쓸 필요는 없는데 리턴을 주는 또 역할이 있습니다. 리턴 자체는 이제 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쓰실 때는 리턴으로 그냥 적으실 때 여기 반환값을 적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리턴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print f 라고 했을 때 밑에 함수를 제가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컬이라는 함수 호출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의미는 없지만 매개 변수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콜 같은 경우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변수를 써서 받진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되는 게 안녕하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출력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출력문을 잠깐 보시면 자, 리턴을 만나고 나서 밑에 있는 문장인 다음 문장입니다는 출력이 되지 않죠. 즉 무슨 말이냐면 리턴 자체의 역할은 리턴이란 역할은 뒤에다 변수를 적어서 혹은 상수를 적어서 값을 반환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리턴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면서 종료 혹은 지금같이 없을 경우에는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도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리턴에서 반환값을 제가 2개 줬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까 얘기를 한다면 리턴 AB. 자, 아쉽게도 C 언어에서는 이런 문법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B라는 값을 받아서 리턴 AB를 한다고 하면 이 상태 리턴 AB가 들어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C 언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쓰실 때 앞으로 배울 포인터 문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열 문법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값으로 리턴을 하셔야 된다. 리턴에 들어가는 변수는 한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컨트롤 F5번 눌렀을 때 이제 반환값이 2개가 먹히는지 빌드 자체는 이상 없이 되는데요. 한번 이건 반환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솔직히 받는 방법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콜 3, 5 했을 때 자, 지금 자체가 오류가 되죠. 빌드 오류가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A가 정의되지 않다. 그러면 확실하게 위해서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일부러 오류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드 함수에서 값을 반환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아이고, 그렇다면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반환값이 들어가고 해야 되네요. 자, 정상적으로 실행은 됐습니다. 그 다음 빌드 자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A 값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 들어갔는지 5가 들어갔는지 A, B 둘 다 지금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 그래서 A 값을 반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5가 반환된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return A, B 지금 두 가지로 바꿔 그 둘 다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A 값은 무시가 되고 B 값이 반환된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턴 값을 두 개 반환하는 것 자체는 문법상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류는 생기지 않지만 문법상에 두 가지를 반환하는 방법은 리턴문 자체로는 좀 곤란하다 라는 거를 좀 이번에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이름 작성하는 법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 작성하는 걸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 쓰실 때 일단은 영문자, 영대문자 쓸 수 있고요. 숫자 쓸 수 있고 밑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랑 동일하게 첫 글자는 이제 숫자로는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랑 변수의 이제 이름 작성법은 똑같다. 그리고 역시나 함수명도 예약어를 쓸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 호출 순서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함수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는 메인 함수 바깥에 선언하는 게 맞는데요. 자, 메인 함수 밑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허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C 언어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 여타 언어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함수는 메인 함수 바깥에 쓰는 건 맞지만 메인 함수 위에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또 정상적으로 좀 출력이 되네요. 자,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컴파일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함수 부분이 이제 밑에 선언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C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이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C 언어를 배우실 때는 함수를 선언할 때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자, 메인 함수 위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도 함수고 콜도 함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요거를 제가 그 위로 작성을 해라고 했냐면 자, 지금 콜이라고 지금 호출을 했잖아요. 이걸 호출자라고 합니다. 이 콜 부분은 실제로 매개 변수를 입력해서 하는 게 호출자라고 하는데요. 함수가 지금 호출되는 함수가 호출자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이라는 함수가 위쪽에 선언되어 있어야지만 호출자가 밑에서 이제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코드 구조가 그런데요. 위쪽부터 밑으로 읽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위에 있는 함수 이거를 정확하게는 피호출자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콜이라고 함수를 가져오는 건 호출자라고 합니다.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피호출자, 호출을 당하는 게 위쪽에 있어야지만 아래쪽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코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메인 함수가 밑으로 밀리게 되겠죠. 함수를 많이 적게 되면. 공감하시나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거를 굳이 내 밑으로 당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반환형과 그 다음에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 형태 있잖아요. 요것만 딱 가지고 가셔가지고 복사 위쪽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호출자 그렇다면 이제 호출자 밑에 이 함수를 정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 메인 함수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부터 전처리기부터 처리하잖아요. 전처리기부터 함수가 콜이라는 함수가 이 형태로 있구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메인 함수가 호출을 딱 하죠. 콜이라고. 메인 함수가 호출자로 콜하면 이제 밑에 거 정의를 보고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함수가 위에서 자, 콜이라고 했는데 위쪽에 정의가 안 돼 있다면 이 콜이 뭐야? 라고 위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궁금해 한단 말이지. 오류가 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함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의 형태만
선언하고 호출자가 중간에 있어도 밑에다가 함수 내용을 정의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거를 선언하지 않고도 실행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실행 이상 없이 되죠. 실행이 되긴 하지만 정상적인 호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 코드를 한번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문법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문법 적었는데 지금 요 중에서 바람직한 호출 방법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다 적을게요. int sum1이라고 할게요. 이건 따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고 리턴. 어떤 형태죠? 반환값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 호출해 보겠습니다. int 제가 메인에서 호출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함수 간의 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제가 sum 자, 이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요 지금 두 문장만 봤었을 때 함수는 맞는 형태인가요? 틀린 형태인가요? 호출자 순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게 호출자고 어느 게 피호출자인지. 자, 보시면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때요? 함수 규칙에 있어서는 맞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쪽에 sum이라고 불러왔을 때 여기가 호출자가 되죠. 호출자가 되는 거고, 요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이 함수 부분, 이 전체가 피호출자가 됩니다. 함수 정의 부분이. 그렇다면 상단에, 아이고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상단에 여기 피호출자가 호출자보다 위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코드 컴파일 순서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을 때 sum1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이상 없이 호출자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의 위치 순서가 됩니다. 호출 순서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은 맞는지 한번 여러분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피호출자 부분을 요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실행은 될지언정 여러분들 C 언어 규칙에서는 어긋나는 형태입니다. 자, 리설트가 피호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썸을 여기서 부른다는 건데, 실제 썸이 지금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썸이 위쪽에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인식하고 얘를 가져올 건데 위에 썸1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함수 위에 sum1이라는 어떠한 이제 징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자, 이 케이스는 틀린가요, 맞는가요? 자, 요거는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굳이 만약에 내가 밑에 함수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피호출자가 밑에서 정의하고자 한다면 함수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을 위쪽에다 선언을 먼저 하시고 아래쪽에 한 번 더 쓰는 거는 관계는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가지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함수를 위에다가 정의하는 방법, 호출자가 밑에 있고,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뭐죠? 함수의 원형을 위에다 선언하시고 피호출자가 아래쪽에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만이 함수에서 호출 순서가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퀴즈를 통해서 저희 함수 부분 정리하고 다음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5문제 정도 나갑니다. 함수 이름, 이것도 이제는 조금 난이 높여서요 밑줄로 할게요.
q 콤마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푸실 때 여러분들 왜 이게 아닐까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좀 힌트를 드릴게요. q 4번. 야, 요 안에는 자료형이 들어갑니다. 자, 자료형 어떤 자료형인지 저희가 반환값 필요 없을 때 쓰는 자료형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q 5번. 자, 그럼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해당 답란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검하셨다면 바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구성은 함수명, 함수 이름이죠. 다른 말로 함수명과 반환형. 자, 앞쪽에 들어가는 int, void, float 뭐 등등등 함수명 앞에 있는 형태의 얘가 반환형입니다. 반환값 이거는 뭐래? 리턴에서 들어가는 게 반환값입니다. 자, 리턴문에서 반환값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작업 내용은 이 지금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게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지? 뭐가 빠졌어요? 여기 있는 이름 뭘까? 자,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게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반환형, 반환값, 작업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은 변수 이름 규칙과 동일합니다. 함수와 변수의 이름 구성은 대문자, 대소문자, 영문자, 대소문자에 영문자를 작성을 하고 숫자 그리고 밑줄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예약어 쓰면 안 될 뿐더러 첫 글자에는 여러분 숫자는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규칙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습니다. 자, 대소문자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숫자 이루어져 있고 첫 글자 대문자 들어갔습니다. 영어 들어갔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규칙은 맞은데 두 번째 규칙 첫 글자 규칙이 틀렸습니다. 첫 글자에서는 숫자를 쓰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1, 2 테스트 두 번째는 첫 글자를 숫자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 그럼 적합하지 않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첫 글자 대문자 썼고 영어랑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공백을 쓸 수는 없죠. 공백 대신에 밑줄을 쓰거나 혹은 카멜 표기법, 그 다음 파스칼 표기법 등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백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번째는 아무 문제 없죠. 숫자가 어디 끼어있든 첫 글자만 아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1, 2 테스트 결과적으로는 2번과 3번이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sum1 요 부분이 호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호출자 라고 하고 호출되는 함수를 피호출자, 호출을 당한다 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게 되는 여러분 위쪽에 보는 자, 이 썸이 피호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자랑 비호출자가 정답이 되고요. 4번 함수의 반환값이 필요 없으면 어떤 자료형을 쓴다? 저희는 void 자료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함수가 자신의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을 때 함수에서 매개변수 반환형이 있을 때는 void 반환형 말고요. 반환형이 있을 때는 뭘 사용한다? return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 드렸고, 리턴은 뒤에다가 반환 변수라든가 반환 값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리턴은 반환 값이 없어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함수를 종료시킨 역할도 같이 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일단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함수의 규칙들을, 전반적인 함수의 규칙들을 좀 다뤄봤고요. 표준 출력 함수라고 하면 이미 저희 사용했었습니다. 뭘 사용했죠? 이 노란 색깔 된 부분에서 printf, 요게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죠? 표준 출력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화면 출력 부분, 콘솔 출력이고요. 표준 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include stdioh라는 라이브러리를 전 처리기에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이 제가 stdioh 감 이 정체가 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여기 stdio.h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헤더 파일을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확장자는 lib.lib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라이브러리 일단 뭘까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제 함수를 좀 효과적으로 모아둔 그냥 저장소 같은 느낌입니다. 함수만 좀 모아둔 건데요. 그래서 함수 중에서도 뭐 계산 작업을 위한 함수도 있을 거고, 혹은 문자의 관리를 위한 함수도 있을 거고, 뭐 메모리 관리를 위한 함수, 시스템 함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작성한 SDIO처럼 출력을 위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자주 쓰는 함수들을 C 언어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미리 모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표준 출력 함수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는 뭐다? 함수들을 모아둔 거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파일을 왜 이렇게 모아둔 거, 단순히 정리를 한 거를 이제 왜 .library라고 썼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지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왜 효용성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스 컴파일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별표 뭐 조금 약간 굵게 적을까요? 이 부분은 굵게서 여기 있구나. 네. 그러면 제가 지금 main.c라고 할게요. main.c 소스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게 main.c 파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목적 파일로 바뀐다. 목적 파일. 요거는 동일한 이름으로 main.obj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죠. 목적 파일. 자, 그럼 여기가 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main. 이건 어떤 실행 파일은 .exe로 만들어진다. 자, 절차부터 볼까요? main.c에서 오브젝트 만드는 절차를 compile이라고 합니다. 자, compile이라고 하고요. compile 하고, 그 다음 메인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목적 파일에서 실행 파일로 가는 절차가 link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저희는 build라고 칭하기로 했고요. build 절차라고 칭하기로 했고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목적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자, C에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main C 말고 조금 요거는 좀 복잡해지더라도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3개의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기는 A.C, 이건 B.C, 그 다음에 C.C. 자, 이 C는 확장자입니다. 자, 소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3가지가 나오겠죠. 오브젝트 파일이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편의상 글은 생략할게요. 자, 세 번째, 여기도 결과 파일이 이제는 하나로 통쳐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게 우리 실행 파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오브젝트
그리고 A, B는 C 나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컴파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exe로 만들었는데, 자, A에서 또 코드를 수정했어요. 다시 컴파일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B 코드를 수정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B 코드를 내가 수정했어. 자, 전체 컴파일 시키면 어떻게 돼? 지금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또 이거를 저희 링크 시켜가지고 빌드를 시키지. 자, 그러면 좀 계속 할 때마다 어떻게 컴파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계속 수정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 필요한 거예요. 지금 수정된 거는 만약에 B만 수정됐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얘네들이 한번 컴파일 하면서 처음에 하면서, 그럼 B만 어떻게, B만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같이 링크 들어가면 되지. 오브젝트 파일 자체는 기계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야, 제가 B 소스 파일만 수정을 하면 A랑 C는 오브젝트 파일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컴파일 절차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훨씬 더 컴파일이 빨라지겠지. 아, 요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성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단순히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이렇게 일부만 컴파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전체 컴파일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은 이제 다시 컴파일이 전체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 필요성 중에서 하나가 함수를 특정 기능을 함수를 모아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이제 좀 공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A, C에다가 이제 함수만 모아서 여기는 계산 작업을 위한 함수만 모았다 할게요. 계산 작업을 위한 함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sum이라고 하면 보통 합계라고 합니다. 그다음 avg, 보통 이제 평균이라고 할 때 avg를 많이 쓰고요. count. 자, 함수 이름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시입니다. 이거는 계산 작업을 위한 sum이랑 average, 그다음 count 함수를 ac에다 지금 모아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컴파일을 돌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a.ovj 요 파일이 일단 도출되겠죠. 얘도 도출됐고 도출됐어. 세 개 다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b라는 메인 코드를 지금 수정을 한 상태. 이거 얘를 수정했어요.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C 언어 절차는 어떻게 돼? 요네들을 가지고 빌드를 시키겠죠. 존재를 한 거니까. 아, 이거는 다시 여기 절차를 진행해서 B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빌드를 시키겠죠. 얘는 컴파일 할 필요 없잖아. 수정 안 됐으니까. 요까지 좋다니까. 요까지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되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자, 이거 자체는 어떻게 계산 작업 sum, average, count를 모두 다 지금 함수들 모아놔서 지금 오브젝트 파일, 즉 기계어입니다. 오브젝트 파일은 기계어,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언어예요. 자, C는 소스 코드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sum과 average랑 count가 다 함수가 지금 컴파일돼서 링크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용량이 크죠?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나는 B에서 실제로 함수를 위해서 AC를 만들었지만, A.C를 만들었지만, 나는 실제로 여기서는 썸밖에 안 썼어. 여기다 썸밖에 이제 여기 선언했고 호출해서 썸밖에 안 썼어. 그러면 avg랑 카운트 사실상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A.C로 우리 계산하는 걸 아예 모아 만들었잖아. 그러면 다른 거에 쓸 수가 있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필요한데, 실제로 요 결과 이제 실행 파일에는 sum이라는 것만 하나만 존재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굳이 기계열 해가지고 잡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sum만 넣고 싶은데. 근데 현행 목적 파일에서는 그런 절차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이에요. 오브젝트라는 파일 대신에 라이브러리라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구성 원리 자체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지만 라이브러리랑 오브젝트가 뭐가 다른지부터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처럼 만들어 놓은 게 라이브러리인데, lib, 이것도 그럼 기계어 집합입니다. 오브젝트랑 비슷해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여기는 기계어로 된 sum, 컴파일 된 거죠. 기계어로 번역된 average, count 역시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브젝트 파일에 빌드로 넣었을 때는 얘네들이 다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실제로 B에서 쓴 게 제가 썸이라는 것만 썼잖아요. 썸이랑 썼어.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이 썸만 가져와서 빌드를 시킵니다. 자, 그게 오브젝트 파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럼 라이브러리는 훨씬 더 뭐가 좋다? 첫 번째, 오브젝트 파일의 목적 파일의 목적은 코드가 수정되었지 않은데 오브젝트 파일을 넣으면 어떻게 돼? 재컴파일을 시키지 않죠. 바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거기서 더 나은 거예요.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제 모든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소스 파일에서 사용한 함수만 빌드 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브러리는 뭐야? 함수들을 모아두는 역할로서는 오브젝트 파일보다는 더 적합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그 stdioh가 그러면 이게 오브젝트 파일인가? 아니,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인가? 그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 파일은 .liv라고 했죠. 그럼 .h는 왜 필요할까? 라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라이브러리 파일을 일단 쓰게 되면, 자, 이 구조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 상단에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파일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뇌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include에서 불러오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불러오기 전에 여기에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우리 선언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끌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읽을 수가 없어요. 썸1이 있는지, 썸이라고 하죠. 읽을 수가 없고 어떻게 선언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int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브러리 파일에 썸이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썸 해가지고 썸의 기능, 자, 좀 구분을 시킬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a 더하기 리턴으로 하죠. 자,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다고 볼게요. 이 지금 제가 줄 4번 레인에서 6, 7번 레인까지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다고 했었을 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얘한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건데, 그러면 위쪽에다가 뭘 필요로 하냐면 이거를 사용할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 요 함수의 원형이 선언돼야 돼요. int b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했나요? 이걸 불러올 때는 얘는 지금 외부에 있잖아. 가져오다가 있고요. 지금 컴파일이랑 링크 단계 때 가져오게 되는데, 이걸 그래도 코드에서 컴파일 실행하려면 지금 메인 코드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요 함수를 호출하는 요 선언하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링크 단계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하면, 아까 예시로 들은 세 가지가 있다면 요 average, 그 다음에 count라는 함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원형, 그 실제로 정의된 부분들이.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만 밑에서 우리가 코드 짤 때 썸과 average, count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적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 헤더 파일에 뭐가 들어가 있다? 헤더 파일 안에는 이제 이렇게 함수의 원형들이 선언돼 있다. 그래서 지금 stdio 헤드 파일에는 그 중에서는 printf라는 함수의 원형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stdioh는 헤더 파일이라는 것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샵 include 요 부분이 전처리기라고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분류만 좀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전처리기라고 하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불러온다 해서 전처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처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nclude랑 그 다음에 required,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include, 우리가 썼던 include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 되기 전에 이제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include의 기본 형식은 전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샵을 적고 include 작성을 하는데, 요 다음에 쌍따옴표로 이렇게 파일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실행을 해도 이상 없이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아, 지금은 요 stdioh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자,
깔끔하게 지우고 컴파일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지우고 다시 컴파일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지금 대가로 대신에 우리 꺽쇠 대신에 쌍따옴표를 해도 문제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하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쌍따옴표로 작성하시는 게 인클루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작성할 때 대괄호로 작성하시는데요. 자, 쌍따옴표로 작성하시는 방법은 일단 보통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얘랑 동일한 폴더, 지금 현재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그잼 C에 있는 위치와 헤더 파일이 동일할 때 인클루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헤더 파일이라기보다는 전체 파일 가져올 파일과 동일할 때 이제 쌍따옴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C 드라이브의 그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 식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stdio과 그럼 같은 폴더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stdioh는 그냥 가져올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그 위치를 미리 참조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내장되어 있는 우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조금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헛다운표로 해도 쌍따옴표로 해도 입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위치 없어도 근데 좀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꺽쇠로 작성을 하게 된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include는 뭐다? 파일을 가져오실 때 그 메인 함수 실행 전에 파일을 먼저 읽어드릴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쌍따옴표로 작성하는데 그거는 현재 동일한 폴더 C랑 동일한 폴더에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절대 경로 C 드라이버에서 절대 경로 작성하면서 그 위치를 가져올 수가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define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equire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define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efine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번역해보면 정의하기입니다. define 문법은 주로 상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그 샵으로 먼저 시작하고 제가 define을 쓰겠습니다. define 상수는 절대적인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이름을 좀 정의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파이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3.14, 자 3.14라고 계속 숫자를 적어야 되는 거 대신에 py라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printf p 퍼센트 실수니까요. %f pi. 자, 변수랑 상수는 달라요. 여기 define을 정의하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자, 상수랑은 pi를 아래쪽에 pi 해서 다른 수로 대입 변산수 쓰지 않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바꿀 수 없는 수인데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pi로 해서 출력을 해도 이상 없이 3.14 나오시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용하실 때 이것도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드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맥스 카운트를 5라고 했었을 때 이제 최대값을 5라고 정의해서 요 밑에다가 맥스 카운트라고 지금 5를 지금 맥스 카운트로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맥스 카운트는 맥스 카운트를 가져오면 얘는 5를 넣겠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맥스 카운트는 변할 수가 없고요. 근데 코드의 편의성이란 뭐냐면 이 맥스 카운트가 아래쪽에 여러 번 쓰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코드에서 갑자기 숫자가 재코딩을 해야 돼요. 수정 코딩을 해야 되는데 5가 아니라 10으로 바뀐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기존 이제 5라는 상수로 대입해서 썼다고 하면 이 5자를 다 찾아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수 정의를 해버리면 맥스 카운트 옆에 코드만 제가 이거 10으로 바꿔버리면 이 맥스 카운트는 뭐가 돼요? 이제는 10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efine 같은 경우 상수 정의하실 때 사용하는 거고, 작성 방법은 define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명 대체할 이름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띄워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준다. 여기는 문자일도 될 수 있고요, 숫자형 상수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데에 세미콜론 찍지 않았죠. 세미콜론 찍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define 띄우고 상수명 그 다음에 대체 전 상수가 들어가고 세미콜론 없이 넘어가면 앞으로 맥스 카운트 써도 되고 10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죠.